좌파 독재체제의 법치 붕괴, 불공정 사회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 독재, 좌파 독재 법치 붕괴 원인은 여기로 소급됩니다. 메이지 유신, 즉 동양 사람들의 인식론에서는 서양의 문화가 번역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양 사상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서양법을 번역하는 그 토착 문화에 좀 뭐랄까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이 그 이미 존재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한국 사회에서는 당파 싸움 문화가 역시 서양법 문화를 제대로 적용하는데 실패를 가져왔더라. 90년대 출생 세대는 군사 독재 때 부글부글 끓던 사람을 모릅니다. 군사 정권 때 그 국가주의로 비교적 단일하게 그렇게 반공 정치로 모았다는 것은 반대급부로 그 6.25 전쟁 때 그 북한군의 남침을 도왔던 사람들한테 고도로 배제주의였죠.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로 반공민족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공민족이 그 좌익을 배제하는 것에 기본이 됐다고 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민족주의는 그 좌익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 실체가 문장이 센터다, 문장이 중앙이다 이거죠. 군사정권은 국정교육의 축약은 소련 조선의 조선공산당에 대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란 지령에서 부르주아를 지칭하는 대상, 실제로는 부르주아 계급이 아니라 그냥 소련 마을 쪽에 후원하고 있는 양반 사대부 계급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본 개화파 프레임은, 개화파는 그 사무라이가 무조건 서양의 부르주아하고 같다는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련이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부르주아는 실제 한국사 내재의 부르주아 계급이 아닌데, 일단은 지금 그 좌익 역사서에서 뭐 커밍스나 그 와다 하루키나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논할 때 그 해당 대상들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모조리 군사정권 한국 교과서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처럼 마치 서양 민주주의를 옹호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됐죠. 그래서 군사정권 교과서하고 좌파 독재 교과서하고 똑같이 출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의 왜곡된 이미지가 아마 그 교과서 그 방향을 말해주고 있죠. 옛날에 지금 현재 한국 그 현대사는 해방 공간의 건국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20년대 좌우합작, 30년대 좌우합작, 40년대 좌우합작, 50년대 좌우합작, 60년대 좌우합작, 70년대 좌우합작, 80년대 좌우합작, 90년대 좌우합작 뭐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승만을 도와서 반공 진영을 세우는데 가장 권력을 구사한 문인 김동리, 조현현, 서정주 등의 문인의 등장이 30년대니까 20년대 최대 항일단체인 신간회가 12월 태제로 붕괴된 이후에 다 사라졌고, 이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해서 이승만을 도와서 새롭게 그 대한민국이 건국했다, 이런 스토리보드죠. 32년 이후는 민족이 전부 전향했고 뭐 실질적인 그게 없다. 실질적인 항일 운동이 없다. 뭐 실제로 중국 그 지역으로 그게 많이 가기도 했고요. 조갑재 씨의 이승만 기억에서는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타난 정적이 깨끗이 삭제돼 있죠. 저는 이 조갑재 씨의 이승만 기억 만들기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갑재 씨뿐만 아니라 지금 김대중 씨하고 같이 연합했던 김영삼과 줄 섰던 분들의 특징은 대학가를 씨를 말려버리고 자기 편할 대로 딱딱 역사를 편할 대로 기억해버리는데 문제죠. 혁명가의 아내라는 방공소설을 쓴 이수천원, 이광수는 사회주의 혁명파 두목 신초에겐 천하의 개 씨발 새끼였죠. 그래서 이 혁명가의 아내라는 소설이 또 강석경의 숲속의 방과도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그 비운동권 정서로 운동권의 극좌 정서를 이렇게 문제지게 하는 거에서도 혁명가의 아내에서 그 강석경의 숲속의 방으로 이어지는 글이 있는데, 사회주의 혁명파 두목한테는
이렇게 반공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일본 쪽에 붙은 아주 그냥 그거다. 제거해버려! 해서 그 신채호 선생의 거의 그 명령이 이제 달성이 돼서 거의 춘원 이광수로 도배되다시피 한 한국사 교과서 교육이 다 사라져버렸죠. 춘원 이광수가. 김동리 선생의 사반의 십자가는 폭동가로서 단재 선생의 각세우기로 이어졌죠. 그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때 무정부 사회주의는 나쁘다. 국가관이 투철해야 된다고 말할 때 무정부 사회주의, 그러니까 마르크스 비판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재 선생의 사관의 비판, 그 무정부주의에 대한 비판이죠. 무정부주의, 그러니까 부족주의로 나가는 거, 천상천하에 자기 부족만 있다. 그러니까 부족 중심으로 고대 중국의 그 종족전쟁 하듯이 하는 시각을 그대로 써먹었잖아요. 항일운동에. 그렇게는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 이런 시각이죠. 6.25 전쟁에서 건국반도 운동에 참여는 곧 남침로 개방과 같습니다. 근데 또 이분들은 또 조선시대에서는 그 아주 또 대단한 사대부 귀족이었나봐요. 그런데 조선 건국에 그 개입하지 않는 분들이 살인파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같은 양반 계급일 것 같아요. 또 저같이 뭐 그 힘이 없고 백 없는 또 양반 계급 특유의 그 사대부 마피아 그거 룰도 잘 몸에서 안 와다. 그러니까 저는 귀족 계급이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좌우지간 그 남침로 개방하고 이어갔다고, 그래서 기회평등의 침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권력 잡고서 다시 또 반대로 대대게 기회평등을 차단했죠. 일단 군사정권 반공실향민과 육군사관학교 중심으로 반론을 차단하는 권위주였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군사정권은 군사정변이란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좌파 독재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권력을 다 바꿨는가? 예, 복음 사기단, 국제 복음 사기단, 예수 사기단, 사기가 있죠. 사기. 원죄는 사기가 있어요. 사기. 그러니까 좌파 군사 독재 원죄는 군사 정변이면은 좌파 독재 원죄는 사기. 복음으로 사기를 친 거. 복음으로 사기를 친 게 원죄죠. 이 1987년에 김대중 그 천도교 신앙 고백 이 자체가 사기예요. 사기. 군사독재는 전두환 재판과 전두환 재판 판결문을 첨부한 후속 재판으로 무너졌는데, 좌파독재는 정세현 문정일에 대한 사기죄 민형사 재판 유죄 입증과 판결문 첨부의 후속 재판으로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문장 개별 정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6.15, 14, 판문점 선언 세 가지를 통으로 하나로 엮어서 하면은 어디가 중심일까? 이 두 양반 아니야. 홍콩 사람들에게 중공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건 일공양제 바탕신앙 때문인데, 자꾸 이 바탕신앙의 이거 문제다. 바탕신앙이 깔리면 대중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문제다 하는데, 요지부동이죠. 우파 할아버지들.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야 안 가리고 중국 시족사 신앙 안에 세계가 있다는 망발을 가집합니다. 그러니까 인지론에서 그 고대로 나아가서 그 조상신하고 만나는 그런 인식 구조에서는 부족 혈연과 연고에 따라서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 그런 식의 자의적인 걸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정세균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중국 사상에 미쳐가지고 서양 사상 공부가 아예 없는 거야. 완전히 없는 서양 사상 공부가 없고, 거기 위에 또 중국에 미친 것에 덧입혀지는 그런 세계관이 딱 있어야지 이런 판단이 가능해. 신문 제목만 보면 기독교 같이 보이잖아. 근데 딱 보면은 중화 사상이야. 중화 사상. 그래, 동북공정 손들어주는 거냐, 손살을 치는 사람이냐, 이건 아니건 가장 민족적인 게 세계적이다. 중국 조선족 신문. 진짜 미치겠죠. 대승불교를 통해서
춘추 역사관으로 나타나고 이게 대동사회로 나타나는데 그 광주민주항쟁 그 대동사회하고 그 항위의 다 대동사 모두가 하나 된 세상을 꿈꾸며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로 통해서 춘추 역사관으로 조상신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조상숭배라고 하면은 자의적인 하나됨이라고 권력준 시족의 아래 것들이 그냥 복속하는 권위 그 봉건 전제주의적 하나됨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꿈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예? 이런 상상을 하는 거가 중국에 미쳐버린 농촌 사회 할아버지나 가능한 거지. 현대사 그 수도권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종교 폭력이죠. 종교 폭력. 세계 인권 선언에 정면 위배되는 거죠. 세계 교회 협의회 도움은 지네들이 위반을 한 거야. 정면으로. 남북연합체를 중앙에 두고 대승불교적 권력 집중은 그러니까 그 한미동맹파를 위구르나 티베트처럼 하겠다는 소리죠. 대한민국 건국 반대의 노론 성향의 남루당 귀족들의 세상이 이제 권위주의로 다시 바뀐 겁니다. 군사정권의 한국적 민주주의, 좌파정권의 소착화 신학, 동도서기의 동도가 독재 코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권은 한국법에서 그 일본법을 거쳐서 독일 기법법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에서 일본적 왜곡이 법의 왜곡이다 해서 좌파 정권에서는 이제 또 신종교를 통해서 한국과 중공이 신종교가 공유가 돼요. 그래서 그 신종교 통해서 중공법의 카피 의혹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군사정권에서 그 일본식 왜곡으로 그 권력이 그 특정 그 세력의 법이 왜곡됐다면 좌파 정권은 중공간 공유하는 신종교를 통해서 법이 왜곡된다. 뭐 물론 지금 저는 WCC 자체에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전교조 교육에 반대했던 교총의 전인교육의 뿌리도 결국 통전적 신학으로 그 군사정권 때 해석했던 WCC 신학이었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 성경 본문에 헬라 사상 자과 유대 종교 자리에 짱깨 사상이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물론 아시아에서도 그럼 기독교 믿지 말라는 거냐? 들어갈 수 없다면은 그러니까 헬라 사상적으로 해석된 중국 사상이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상 숭배 종교 자체가 날 것으로 딱 이렇게 그 행세 부산 WCC 부산대에 들어왔잖아요. 아마 이렇게 온 분들이 조금이라도 뭐 헬라 사상적으로 번역되는 거여야만 한다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안 왔어 자리에. 근데 그 본회포는 권력 조상숭배가 그 기독교하고 완전히 별개라고 논했는데 이 아랫 사람들이 말 안 듣는 거죠. 왜 조상숭배 종교를 그 세계 한국의 기독교인처럼 말하고 싶으냐? 우리 민족끼리 조상숭배 아니야. 조상숭배를 해야지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이 나쁜 새끼들 같으라고. 이게 당성 당파성과 조상숭배에 연결돼 있고 이거를 그 교리를 깨먹어 버리면서 그렇게 그렇게 수용하려고. 요약하면 세계교회가 북한 청우당이 조선그리스도연맹총에서 남한사회를 주장했고 6.25전쟁 때 북한 남침 도와주었다고 기회평등 위반이라고 억울하다고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했던 애들이 고려연방제로 영원히 남루당 건국 반대 시족의 권력을 쥐고 한미동맹파를 기회평등을 그렇게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 모든 남북 문제는 건국 반대운동파의 한미동맹파 자유 축출과 이어지고 그래서 남북 문제는 그 6.25 남침로 개방한 한국 남로당 등 토착 좌파와 그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기본소득 논리와 기본소득 제도를 위한 세금 폭탄 공화국과 얽혀지고 있죠. 막스 베버는 시족신앙은 시장경제 불가능이라는데 굳세어라 좌익부족주의로 동서를 아우른다 삽질하고 있죠. 조합재 기자만 해도 그래요. 계속 글이 뭐 중국 친중하지 말자고 하면서 사대냐 자주냐 그 이야기예요. 북한도 사대냐 자주냐 그 이야기하죠. 말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로 잡으려면은 세계 교회에 비해 조상 숭배 종교를 그 3일차고 거리가 먼 조상 숭배 종교를 기독교라고 한 거예요. 사기죄 민형사 고발. 그리고 북한의 대남 공작의 아웃소싱이 헌법사주인 양한 것에 정세현 문정인의 사기죄 민형사 고발. 민주화운동 기념사패 민족해방주의를 보편민주주의라고 한 것에 민형사 고발. 그래서 국민을 골비게 하여 아무도 귀족의 낯뜨거운 자리싸움에 저항 못하게 하는 기획을 끝을 내야죠. 불공정 사회의 핵심 원인. 결국 신종교죠. 신종교로 귀족들은 중공하고 짝을 지으려고 하면서 그 중공과 북한의 짝짓기를 신종교 기반으로 하면서 서양 그 법치는 거의 그냥 포장처럼 하고 있죠. 통일신앙이라고 말한 신종교가 조국 추미애 윤미향의 갑질전환 구조를 만들더라. 신종교는 원래 그 하늘 천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권위자들의 갑질주의를 나타나죠. 조국 추미애 윤미향의 문제는 결국 정세현 문정인의 문제더라. 결국은 좌파 독재의 법치 붕괴 불공정 사회의 원인은 뭐냐? 민주 통일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